근데 일본의 남자 노천탕은 위에서 다 보이게 해버려요 그냥. 남탕에 CCTV도 있어요. 대욕탕에. 근데 문제가 이게 기관이랑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죽어도 안 되거든요. 결국은 레이아웃을 날려야 될 거예요. 어차피 프로젝트 사이즈가 900억 1000억 가기 때문에 돈 20억 30억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수에서도 저희가 머지않아서 여러 개 호텔을 오픈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덜식의 김준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성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성수동에서 관광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건을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총 4건의 물건을 둘러보는 날입니다. 사실 내부를 둘러보기에는 현장 여건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내부를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어떤 관점으로 사업성 여부를 체크하는지 같이 가서 확인하시죠. 건축사님, 중공업지역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라서 막아야 되는 이슈 있나요? 네, 채광창. 아예 없어요. 일반 주거 지역만 신경 써주시면. 오케이. 이게 6m 도로인가? 4m보다는 넓어 보이고. 도로 폭은 왜 재보신 거예요? 도로 폭은 원래 저희가 관광숙박시설의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때 인접대지의 이격거리로부터 2배 이상이 되는 높이에 대해서는 창을 막아야 되는 이슈가 생길 때가 있는데 여기는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 채광 부분에 대한 이슈는 없고 그냥 버릇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을 할 때 이 개방감도 중요하고 오늘은 또 내부에다 임차인들이 있어서 방을 하나밖에 못 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층에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개방감이 느껴질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려고 도로폭을 한번 봤어요. 저희가 도면을 통해서도 사실 도로폭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막상 현장에 와보면 이거는 용도 변경의 이슈가 아니라 실제로 내 대지인데 도로에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도로폭이 4m인데 실제로 도로폭이 4m가 안 되면 내 땅을 일부를 내줘가면서 대지의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가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도로폭은 다 재보는 편인데 사실 오늘은 그렇게 좁은 도로가 아니라서 그냥 한번 확인차 발걸음으로 대략적으로 재봤습니다. 5층에 올라가서 옥상 거리를 이게 헐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법정 조경이에요 혹시? 그럴 거예요. 아, 2004년에 이게 빌라하고 상가였어요. 네. 2014년에 헐고 2015년인가 이걸 지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간이 스프링클러가 결국 지금 지하에 공간이 없으니까 설치하면 여기로 와야 되나? 밑에 층에서 사실 풀면 제일 좋은데.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옥상에 올렸을 때 결국에는 물탱크나 이런 설비가 들어가야 될 건데 네. 그랬을 때 비 맞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엄청 좋지 않아요? 맞는 가격이 잘 없어갖고 아 네네. 방이 20개니까 여기가 방 작아도 무조건 여기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해야지.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거 기준으로 봐야 돼. 네네. 내부 보셔야 되죠. 네. 볼 수 있는 데가 50억대에 이 정도 면적이 되는 건물이 없어. 네. 비교적 10년 이내 건물인데 이 정도면 해야 돼. 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일 작은 거고요. 503호는 이거보다 훨씬 넓어요. 근데 진짜 작다. 네. 야, 이게 있구나. 이거는 여기는 좀 제일 잘 안 나가는 거. 네, 알겠습니다. 다 봤네. 제일 작은 방이 저거고 조금 더 큰 방이고 저건 4평. 근데 저기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주차는 대수 이슈 없는 거고. 네. 다 됐다. 봤죠? 네, 두 번째로 가시죠. 여기도 좋긴 하다, 위치가. 위치는 좋아요. 근데 건물은 살리기 좋아 보이는데 왠지? 지하 1층도 있고. 근데 성수동이 원래 땅이 비쌌나요? 원래 비싸지 않았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근 10년 동안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불과 평당 1억이 넘어간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연무장길은 평당 막 4억 이상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집가는 결국은 개발 가치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팝업의 성지가 되면서 단기적인 렌트 수요 때문에 집가가 급등한 측면이 훨씬 더 많고 그러면서 동시에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리테일이 활성화가
활성화가 되니까 주변으로는 또 수직으로 이 용적률을 꽉 찾아먹는 오피스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지금은 많이 신축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지가를 끌어올렸는데, 사실 이렇게 리테일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가가 오르는 경우는 상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이 상권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굉장히 지가가 비쌌었지만 상권이 쇠퇴한 이후에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고 지가가 하락을 했듯이, 이 상권에 따라서 지가가 오르는 경우는 결국은 이 상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각종 주거나 업무시설 같은 배후 기반들이 다져지게 되면 조금 더 성숙한 상권으로 변모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지역이죠. 간이 스프링클러 빼고는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주차 어때요? 표기 대수가 4대인데 우리가 숙박시설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4대 필요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주차 이슈 없는 거네요. 여기는 그러면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 1층이나 지하에 다른 웰니스 컨텐츠 넣는다든지. 목표 매출만 역으로 나오면 그거에 맞게 그냥 레이아웃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하이엔드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가서 볼까요? 계단폭은 협의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계단도 좁네. 와, 이렇게 생겼네. 레이아웃 이게. 2층이 그냥 섹션이 돼 있네. 그러네. 근데 어차피 다 가벽일 거라. 예, 그렇겠지. 여기는 좀 살릴 수가 뭐가 있어? 얘가 좀 시강이다. 얘를 못 봤다. 여기를 가리고 일로. 가려도 벽을 꽤 높게 저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일본의 남자 노천탕은 위에서 다 보이게 해버려요 그냥. 남탕에 CCTV도 있어요. 대욕탕에. 지하는 못 보나? 지하도 임차인이 있구나. 이거는 한번 온갖 방식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 봐야 돼. 네네. 이제 하이엔드로 갈 거니까 외벽에 창호도 좀 다시 구획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여기 건물 좀 어떠셨어요? 첫 번째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도면으로 확인했을 때도 제약이 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보여서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또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보여서 다행히 한번 들어가서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거 공간적으로 어떤가요? 여기는 자유도가 되게 높은 공간이니까 우리가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매출 목표에 맞게끔 좀 자유롭게 레이아웃을 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첫 번째 물건은 다세대 도생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획이 되어 있고, 그 상태를 그대로 살렸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를 봐야 됐었는데,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구획이 100% 되어 있지 않고 또 근생 건물이다 보니까 오히려 법적인 제약을 해소하는 게 먼저고, 그 이후에 레이아웃은 좀 자유로운 게 있어요. 대표님은 이런 경우에 어떤 물건이 더 마음에 드세요? 기획 관점에서는 후자가 우리가 조금 더 매출 목표에 맞는 공간 전략을 넣을 수는 있을 거고, 전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에 훨씬 더 밀도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성수 자체가 원체 공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런 상권의 특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지표 데이터가 별로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프로젝트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비슷한 캐파를 갖고 있는 다른 상권들의 데이터가 있는 상권에서 차용을 좀 많이 해와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두 물건 다 들어가서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정도의 컨디션인 건 확인을 했고, 이제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시죠. 이동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기둥 보고 좀. 우와, 근데 막 엄청 안 습하다. 신기하게. 근데 이건 건물 외벽이 되게 좋다. 왜 이렇게 뽀송해 진짜 지하가. 아이고, 애기 깼어. 어떡해. 여기면 저희가 작년에 리노베이션 해서 저희가 일로 들어온 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옆집도 2년 전에 또 리노벨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럼 3층도 똑같이 두 개 호실이네요. 3층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 3층 가면 전체 통합된 걸 볼 수 있고. 네, 통으로 되어 있어요. 옆집도 사이즈가 비슷한가요? 여기가 조금 작아요. 1, 2평 저 작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위에 올라가시면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편인데, 그래서 여기 문 열면 똑같이 이렇게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아, 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 근데 방 너무 작아. 네. 하나에 하이엔드는 가능하고 쪼개면은 타이트한 친구 두 개라고. 그럼 도면이 지금 없잖아. 네. 취직해야 돼요. 이거.
너무 붙어 있다 아파트가. 야, 여기는 사방이다, 사방. 이거는 실측을 해야 되겠네. 검토하려면. 근데 1층, 지하는 1층 전용, 2층 2개, 3층 하나. 4개 케이스. 근데 1층 하이엔드 만든다 치면 1층에서 메인 사진 나오니까 2층, 3층 2개씩 하는 것도. 그래서 5개, 4개 케이스 한번 보죠. 근데 숫자 좀 더 타이트하다 그러면 1층도 2개 섹션 하는데 하나에 지하를 전용으로 주게 되면 하이엔드가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보고. 근데 그래봐야 방이 5개잖아요. 3층 빨리 시작할게요. 3층 손으로 한번 그리자. 그럼 섹션 해볼 수 있잖아. 그래야 검토가 가능할 것 네네. 같아서. 조기현장 이렇게 오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볼 수도 있을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도면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서 검토를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성을 분석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평면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스페이스 플래닝의 기술팀에서 갑자기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없을 수도 있나요? 보통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도면을 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도면을 안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층별로 평면도 정도는 구청의 건축가에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건물이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 지나면 그것조차도 안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좀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이나 사업성을 분석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인수하실 때는 도면을 가능하면 챙겨 놓으시는 게 향후에 매각을 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수동이 시가가 많이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사업성이 좀 나오나요? 만약에 저희가 기존의 더유식에서 진행하는 강남이나 홍대나 다른 지역에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건들은 굉장히 좋은 현금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다만 최근에 성수동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니즈는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지금 성수동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들의 임대 수익률은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역이 향후에도 집가가 상승을 할 거고 나는 지금 이 가격에 이 시점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니즈로 성수동에서 건물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근생으로 했을 때는 수익률이 1%인데 숙박으로 하면 그래도 3, 4배는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타겟하던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이 성수동의 건물을 보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근생보다는 조금 더 좋은 옵션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볼 수 있는 데 다 보여주시면, 예, 도면 보면서, 예, 그냥 뭐, 지하야, 뭐. 네네. 오피스. 네, 그냥 근생이네요. 네. 네, 그냥 근생입니다.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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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탕만 잠깐 볼까요? 네네네네네. 이게 지하 2층이죠. 목욕탕이죠. 그게 몇 평인지. 1번 목욕장은 135평이었네, 지하 2층. 이게 사우나 때문에, 기계실 많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야, 근데 기계실이 진짜 크기는 하다. 건물 규모보다도 이게 사우나 때문에 저렇게 큰 거구나. 네. 오피스텔은 지금은 54실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사업성 안 나와요. 2배를 늘려도 나올까 말까인데. 2배를 해도 안 나오는 건데 2개 층밖에 없네. 그 2층에 캡슐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네네. EPS가 이렇게 있고 복도가 엄청 개방감이 좋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 무지 크네. 10평 정도 되더라고요. 10평 가까이 나오겠네. 근데 문제가 이게 기관이랑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죽어도 안 되거든요. 결국은 레이아웃을 날려야 될 거예요. 5평짜리를 2개로 늘려야 돼요. 이게 10평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중복도로 가고 객실을 양옆으로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객실을 어쨌든 늘려야 돼.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와 이거 가지고. 이거 어차피 프로젝트 사이즈가 막 900억 1000억 가기 때문에 돈 20억 30억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중복도 두고 쪼갰을 때 각 방당 몇 평 나오는지 확인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자. 컨셉이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매출이야 예상해보면 될 것 같은데 공사비 예상하는 게 되게 관건이겠네요.
일단은 레이아웃을 뽑아주고 네. 2, 3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그 작은 객실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게 지하의 사우나와 그다음에 사우나는 별도로 영업을 또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조식당을 뭐 대단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코리빙의 공유시설처럼 가면서 조식도 먹을 수 있고 간단하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1층을 리테일로 임대를 줘야 이게 사업성이 올라갈 거고,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성수동에 와서 관광 숙박시설의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작은 물건들과 또 저희가 기관과 일을 하기 위한 관광 호텔로 용도 변경하는 대형 건축물까지 총 4건의 임장을 해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어떠셨어요? 각각 이제 다른 유형의 또 용도 변경이거든요. 세 개가 다 달랐어요. 규모가 아주 작고 벽시까지 있는 거, 그 다음에 규모가 작으면서도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주 큰 어떤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사례까지 이제 봐가지고 오늘 영상에서는 다채로운 용도 변경에 대한 유형들을 볼 수 있었던 게 유의미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성수동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왔을 때 그때마다 또 호가가 달라지고 이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매수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다는 반증이겠죠.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성수라는 리테일 상권으로서의 가치 때문인데요. 비슷한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홍대권역에서는 안읍 홍대가 있고 패스포트 홍대가 있고 또 루프 서울까지 저희가 최근에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성수에서도 저희가 머지않아서 여러 개의 호텔을 오픈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각 상권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개발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더유식의 김준하였습니다. 스페이스 플래닝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